안녕하세요. 걸음망팀의 발표를 맡은 한승현입니다. 발표는 주제 및 선정 이유, 기능 구현에 대한 설명, 결론 및 추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및 선정 이유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공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방이나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뉴스를 볼 때에도 가짜뉴스인지 의심한다고 답한 비율이 76%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알지만 구별해내는 사람들은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뉴스 분석 챗봇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뉴스 분석 챗봇 서비스는 사용자가 뉴스 URL을 보내면 해당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카카오 채널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분석에 적용하는 네 가지 기준은 첫째, 가짜뉴스를 많이 만드는 언론사인가? 둘째, 본문과 제목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셋째, 감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진 않은가? 넷째,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진 않았는가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뉴스 분석 챗봇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입승에 집중하여 결과값을 왼쪽 그림처럼 챗봇으로 제공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와는 다르게 자동화된 툴을 통해 진위 여부 판단이 아닌 뉴스 기사의 분석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분석 내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능 구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기준 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언론사, 기자, 기사 등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래시라는 웹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정보를 크롤링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크롤링이란 HTML을 통해서 요한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웹페이지는 HTML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라 HTML 구조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태그에 속해 있는지만 파악한다면 파이썬의 여러 툴을 이용해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크롤링을 통해 기사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엔 접속 가능한 웹페이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크롤링 접근을 금지시켜 놓은 몇몇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사용자 지정 함수를 통해 접속 불가능한 사이트인 것이 확인되면 유저 에이전트를 헤더 정보에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뉴스 제목을 크롤링해야 합니다. 뉴스 제목은 모든 언론사의 HTML 구조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인데, 본문이 담겨있는 태그를 비교해보면 언론사마다 태그 이름이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탭에 표시되는 타이틀 태그는 모든 웹페이지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는 기사 제목과 언론사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태그에서 구분자 슬래시를 기준으로 앞부분에 있는 기사 제목을 크롤링합니다. 그 이후 뉴스 기사 제목을 네이버에 검색하여 네이버 뉴스로 열게 되면 모두 같은 네이버 뉴스의 태그 형식을 갖게 되고, 앞에서 예로 든 뉴스의 본문은 아리크 바디 컨텐츠라는 태그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어떤 언론사의 뉴스인지 상관없이 HTML 구조를 통일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난 후에 기준 1에서 필요한 정보인 기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자의 이메일과 언론사명이 필요합니다. 언론사명은 에미트 포스트 태그라는 태그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지만, 기자의 이메일은 같은 스팸 태그지만 두 파트로 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팸 태그를 모두 크롤링하여 그중 이 둘을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기자의 이메일 주소와 언론사명을 구글 고급 검색 연산자 기능을 활용해 리포트래시 사이트 내에서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자의 정보가 나오고, 이 정보도 앞에서와 같이 크롤링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롤링을 통해 가져온 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 2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뉴스 제목, 본문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들을 조합하여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준 2에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요약문을 추출합니다. 요약문을 본문에 추가한 값을 데이터셋으로 하여 워드랭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중 중요도가 1 이상인 것을 키워드로 재선정하여 제목의 명사 중에서 해당 키워드의 비중을 계산하여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거쳐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준 2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선정에는 KR 워드랭크가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단어의 좌우를 고려한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그래프 랭킹을 자연어 처리에 적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언어들에 특화되어 있는 워드랭크를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 중 띄어쓰기에 집중해 워드랭크를 적용시킨 것이 KR 워드랭크입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를 나눠주고 빈도수와 좌우를 고려해 집합을 나눈 후 링킹 과정을 거치면 조사와 어미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단어들을 그래프 랭킹 학습을 시키고 후처리를 시키면 중복되는 단어는 제거하고 핵심 단어들과 중요도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준 2의 결과를 위해서는 본문 내용의 크롤링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키워드 추출에 필요한 텍스트 형태, 요약문 추출 시 필요한 리스트 형태입니다. 텍스트 형태를 myData라는 변수에, 리스트 형태를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추출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요약문을 생성합니다. 이때 본문이 10문장 이하일 경우에는 결과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맨 처음 3문장만을 출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요약문은 본문 내용 중 중요도가 높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키워드 추출 데이터셋인 myData에 추가해줍니다. 키워드 추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KR 워드랭크를 사용하며 인풋 데이터는 myData를 문장 단위로 스플릿하여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고 입력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키워드와 중요도, 그래프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타이틀에서 명사를 추출해 줍니다. 명사 추출은 OKT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나온 명사 중 키워드가 몇 %가 있는지를 계산한 값이 결과가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에 추가한 요약문에 대한 결과 화면입니다. 네이버의 요약복 결과가 모두 요약문 결과값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키워드 추출을 위한 데이터셋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준과 네 번째 기준에 대한 설명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인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는 감정 분석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감정 분석이란 글에 나타나는 사람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저희는 감정 분석에 감정 사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글에 있는 단어들이 감정 사전에 있는 단어라면 그 값을 계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감정 분석에 사용한 감정 사전은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만든 감정 사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감정 사전에 비해 다양한 감정인 총 11가지의 감정으로 분류하였고 해당 감정에 대한 감정 정도 또한 같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관이라는 단어는 감정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실제 감정 사전입니다. 아까 가관이란 단어는 왼쪽 감정 사전에서 감정 범주는 혐오, 감정 정도는 4.95로 확인되시죠? 지금은 짧은 문장이어서 하나뿐이지만 만약 다양한 감정 단어가 발견된다면 해당 값들을 모두 저장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정 분석은 맞춤법 검사, 단어 단위로 나누기, 단어 원형 복원을 거친 후 감정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맞춤법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때 네 번째 기준이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였는지도 같이 분석하게 하였습니다. 기준 3번에서 맞춤법 검사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기사에 틀린 맞춤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분석에 허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맞춤법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먼저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롤링한 기사의 본문을 맞춤법 검사를 하여 교정된 글과 맞춤법 오류수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때 교정된 글은 기준 3에, 맞춤법 오류수는 기준 4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준 4를 위한 테스트를 시행하던 중 다음과 같이 사람 이름인 로하니를 통계적 교정에 의해 전혀 다른 단어로 교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명사의 경우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명사가 다 붙어있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오류로 인식할 시 대다수의 기사가 오류가 많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저희는 기준 4에서 맞춤법 오류수를 출력해 줄 때 통계적 오류로 인한 교정과 맞춤법에 의한 교정은 카운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춤법 검사를 하여 기준 4는 분석을 끝냈고 기준 3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인 단어 단위로 나누기는 감정 단어를 찾는 일이므로 이처럼 올바르게 규정되어 반환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단어 원형 복원을 실시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가소로운 일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가소롭다는 감정 사전에 있는 단어지만 가소로운이라고 변형되어 인식하지 못하는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맞춤법 검사와 원형 복원까지 완료된 단어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감정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어들의 원형 복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명사만 나오게 되어 감정 사전에 있는 단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관이다는 가관만 맞아도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각 단어마다 일치해야 하는 글자 수를 입력하여 새로운 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드러낸 감정과 해당 감정의 평균 감정 정도를 출력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범주가 분노, 공포, 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의 단어들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감정 분석 결과입니다. 사용자에겐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글씨만을 출력하게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사용자에게 나타내줄 시각화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이를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는데요. 엔티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URL을 입력 시 해당 URL을 추출하는 발화 패턴을 만들었고, 이 추출된 URL을 구축한 서버로 보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기준에 따른 분석을 하여 다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저희 채널로 URL을 보냈을 때의 결과 영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감기를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받아진 결과화면 캡처 사진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결론 및 추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낸 분석 서비스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은 허위 사실과 진짜 뉴스를 구분하는 데에 편리함을 얻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 조금이나마 가짜 뉴스로부터 오는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추후 계획 및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데이터셋으로 하여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널에 결합하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판별에 적합한 기준들을 추가한다면 사용자들은 기사에 대한 더 다양한 분석 내용을 얻음으로써 보다 나은 챗봇 서비스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